김민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4부 시작합니다. 2주 동안 여러분이 기다렸던 시간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엄경련 소장과 함께하는 엄경련의 촉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엄경련 시대정신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어요. 전반기 한 줄 평 하시면. 네, 윤 대통령이 비로소 전광판을 보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기자 봤을까요? 네, 예.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전광판 안 보고 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기자회견이 급하게 잡힌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5대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수용된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을 볼 때 비로소 전광판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지율의 저점을 확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수들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대구 경북 지지율 이런 거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두세 배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를테면 이제 보수층이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사실 최근에는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게 트럼프 당선은 뜻밖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이잖아요. 예. 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취임 이후 한 달까지 이제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라든지 또 우리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죠. 대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윤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탄핵 공세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봅니다. 외부의 위기로 인해서 내부적 모순이 약간은 덮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인적 쇄신이라든지 기타의 국정 드라이브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면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임기 후반 이제 들어갔는데 이것만 하지 말아야 된다.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네,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는 참모들이나 직원들한테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격려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품격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의 품격이라는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이게 정이 넘칠 때 대한민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참모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책상에 걸려있는 명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물로 받은 거고, 또 이게 홍준표 대표도 여러 차례 이걸 인용을 했었어요. 당대표 사퇴할 때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걸려있는 그 명패 이걸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담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든 그것을 100점 만점 100점 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점수요? 하여간 우리 그래야지 이게 또 제목 확 뽑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되게 박하게 주셨을 것 같으니까 저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한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모두 발언하면서 일어서서 또 사과도 하고 크게 절도 했고, 아무튼 어찌 됐든이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달긴 달았지만 또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 사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캐릭터로 볼 때 저는 상당히 어려운 거 했다. 어려운 걸 했다. 그런 면에서 차차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도 보수적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뭉칠 수 있는 명분은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 결집의 명분은 졌다. 다만 전체 국민이나 중도 무당층한테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흡은한데 일단 명분은 주니까 보수들은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최소한도 지금 지지율의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있게 생겼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뭐 지난주 이번 주 양상이 뭐 비록 L자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점차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냥 뭐 좀 뭐 이제 신속하게 이제 좀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 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그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그 강기훈 지금 행정관 뭐 그러니까 정리의 방침도 밝혔고요. 또 김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강훈 전 비서관도 지금 공공기관 철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한동훈 대표 요구들을 이제 대폭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너무 이게 당정 차별화가 심하게 나가면 보수층의 이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주 한국갤럽에서는 정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견 날은 침묵했지만 그 다음 날 적절히 이렇게 그 수위 조절에 나선 거다. 그리고 저는 그 하룻밤 사이에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캠프하고 용산 이 출신들로 이제 구성이 된 도곡동 7인회 이런 데서 이게 용산과 한라인 역할을 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또 용산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요. 하반기 정책 과제로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 이런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이게 띄운 게 양극화 특유, 격차 해소 특유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 당정 간의 어떤 접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게 그 선거법 위반인데 두 건이잖아요. 하나는 뭐 알았냐 몰랐냐 고 김문기, 또 하나는 식품연구원부지 국토부에서 압력 행사했냐 안 했냐 이 두 가지 건인데요. 하나만 인정이 돼도 저는 대략 300만 원 정도 벌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도 민주당이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은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11월 2일 날도 밖에 나가고, 민주당이요. 11월 9일 날도 밖에 나가고, 앞으로 또 나갈 텐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여 투쟁의 강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그래서 당장 어떻게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수단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대략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검찰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테면 그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해서는 이제 반면에 이게 특활비를 늘려주면서 회유 작업을 펴고 있죠. 그리고 회유가 아니래요. 본인들은 민주당은 회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지층 결집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뭐 장애투쟁 토요일도 있었고 또 다음 주 토요일도 있죠. 그 다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행보를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1,000만인 서명운동도 있고 또 이게 그 14일날 본회의 처리할 때 수정안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특검을 도입하는, 이를테면 이제 여권의 분열과 이탈을 노리는 이런 수단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
소장님도 정치권 오래 보면서 잘 아실 텐데 그 장외투쟁에 모이는 사람 숫자가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경찰 추산하고 민주당 추산하고 한 저는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 정도 차이 나는 건. 네, 근데 15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사회가 과거에 그 독재 정권과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은 축소하는 경향을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그래 너무 차이 나요. 운동 주최하는 그런 이제 운동권들은 이걸 좀 그 부풀리는 이렇게 그런 이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략 경찰 추산의 한 2배 정도가 저는 실제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게 정확히 TV조선에서 그 면적 대비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대한으로 잡아도 32,0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2일 날. 네, 그러니까 경찰 추산은 그 특정 시간대, 특정 시간대 거기 온 사람을 집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왔다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일부 빠져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2배 정도가 적당한 수치라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11월 9일 날은 그 민주당이 너무 처음에 크게 30만이라고 그러니까 이 11월 9일 날은 20만. 그러니까 3분의 1이 확 줄었다라는 식이 되는데 경찰은 워낙 17,000명이었다 그랬다가 15,000명, 2,000명만 줄은 꼴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줄긴 줄고 그 원인이 뭘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 집회를 보면요. 그러니까 노총하고 뭐 탄핵연대 또 각종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가 총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노총의 동원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수십만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각 지역위원회에 총 동원령도 내린 본인들은 수도권만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이제 수도권만 해도 엄청나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선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력으로서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표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말로는 이제 2글자 이재명 대표가 2글자 차마 말 못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말 못하는지 그게 사실은 탄핵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탄핵 공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지난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만일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이번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받게 됐을 경우에 15일날 받게 됐을 경우에 금요일이래요. 그 받게 됐을 경우에 대여 공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당장 그 이제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판결 아닙니까? 예. 이게 그 이달 말쯤에 다시 국회로 넘어올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침 11월 25일은 위증교사 판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연말 연초 그 대여 투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실제 탄핵 전 단계까지 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 공판도 11월 말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건 이제 뭐 일단 구형을 하는 네, 그러니까 그럼 12월 말이나 1월 초쯤 해가지고 또 이 선고가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북 송금 선고는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공판이 먼저 열리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상당히 시끄러워질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거는 명태균 씨의 입인데요. 오늘 그 영장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그 혐의는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그리고 이제 이게 지방의원하고 지방 기초단체장 그 출마하려고 했던 A하고 B 씨. 그래서 총 4명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공천 개입 의혹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건 이제 빠져 있어요. 사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실제 범죄 행위는 이제 성립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공천 개입 의혹은 당시 이준석 그 당대표나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밝히면 되는데 실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 씨가 또 추가적으로 폭로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일 구속이 된다면? 저는 이제 그 나올 건 다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파괴력이 컸던 게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윤 대통령 육성이었잖아요. 공천과 관련된. 그래서 뭐 민주당이 추가로 이제 공개한 것들이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폭발력 있는 건 없었어요. 세지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도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그런 카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거 이상 그러니까 파괴력이 있는 거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딱히 나올 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김건희 여사 얘기 나니까 제2부속실 아까 말씀하셨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임명을 하겠다. 민주당이 오케이 가지고 호응해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14일 날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그거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의총에서는 아마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이제 지금 용산하고 당하고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그 추천을 해주게 되면 특검법 추진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결정하는 선에서 그리고 이제 그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요 정도에서 김건희 여사 쪽 이슈는 대충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반대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못하고 있다라는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렇죠. 일단 명분은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인적 쇄신도 대통령실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네. 이제 뭐 전면적으로 이제 하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혹시 그 교수님은 제안 안 받으셨나요? 저 차라리 욕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인적 쇄신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윤 대통령이나 용산 쪽에서는 빨리 하고 싶지만 아마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제 12월이나 내년 초쯤 돼야 본격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으로 좀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속도감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어느 정도 부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불거질 소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도 이제 이번 14일 전국을 14일을 기점으로 15일부터는 이게 그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전국 전면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게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일제히 이재명 때리게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뭐 참모진이나 전략 단위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지지율 관리라든지 전국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렇게 그 좀 몰아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15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김건희 여사 이슈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슈로 바꿔치기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전체 여권에 이게 어떤 그 리더십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몰아붙인다. 가장 중요한 건 생중계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생중계가 이제 뭐 주초에 이번 오늘이나 내일쯤에 법원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하급심에서 생중계했던 경우는 이제 딱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인데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그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우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계를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불안 요소 때문에 쉽게 생중계를 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뭐
이번 주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막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